어젠가요? 제가 저번에 음악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드려줬던 한 아티스트,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곳에서 그 프론트맨이시죠. 덕원 씨가 제 얘기를 어디 가서 이제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말씀 해주셨던데요. 뭐 그 정도는 뭐 저는. 그리고 게다가 보니까 김어준 씨가 그분 모셔서 음악 얘기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저 욕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음악은 또 음악이고 예술은 예술이니까요. 그분 좋은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좋은 음악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좋아요. 그 정도 말씀이면 그렇게 저 비아냥거린 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이가 뒤에 있었네요. 음악 자체가 정치였던 예술가들도 있죠. 뭐 칠레 쿠데타 당시에 빅토르 하라나 뭐 이런 분들, 저는 그분 음악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뭐 그걸 그렇게 연결해서 볼 만한 분들도, 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 하는 분들은 또 음악 자체로 좋아하시면 되는 거죠. 예술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예술하는 분들도 제 음악 취향이나 제 후진 기타 실력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그건 거고, 각각 좀 관대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피카소 작품 좋아한다고 해서 피카소의 정치적 견해까지 공감하고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하는 이 라방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그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같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정치를 감시해주고 직접 참여해 주셔야 좋은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원 가입을 자발적으로 많이 이제 운동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뭘 계산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좋은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이 후져지고 정당이 정신 못 차리는 것을 견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래 좋네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요. 많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리얼 폴, 이게 1992년에 했던 작은 공연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시스터 키퍼스인가요? 그런 OST에 이 노래가 들어있긴 한데 그 버전보다 이 라이브 버전이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얘기 했었죠.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는 1시간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되는 대로 자주 할게요. 오늘 또 저녁에 제가 나갈 일 있고 해서 얘는 둘이 싸우네요. 제가 예고해둔 대로 그 한국 영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영화들 이 선호도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제가 어서 다른 유튜브에서 비슷한 거 봤는데 재밌어서 이거 따라하는 건데요. 좀 해보다 길어지면 다음에 넘어가고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한 64강 64개를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빠진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이거 정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취향이니까 취향은 그리고 논쟁하려고 들면 후져집니다. 취향은 논쟁하면 안 되고 팩트에 대한 주장을 논쟁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공선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증을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반대로 취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명백하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역사를 보면 대중들은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향은 논증이나 주장이나 다툼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계속 의식적으로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생각해서 이건 좋은 영화다는 비교죠. 제 기준 아주 오래된 영화 말고, 김기영의 한영 이런 영화들 말고, 비교적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뭐 이런 영화, 2020년대 이런 영화들 중에서 갑자기 쭉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이런 거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섞은 다음에 두 장씩 뽑아가지고 64강 월드컵을 빨리빨리 해볼게요. 재미없으면 중간에 뭐 끊고요. 이렇게 섞어서요. 뭐가 들을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로 안 보이게 할게요. 뭐 안 보이고 섞이는 거 상관없는데 뭐 그냥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두 번째 할게요. 최종 경기 활, 그리고 봄날은 간다입니다. 이 최종 경기 활은 이게 편전이라고 하죠. 애기살. 그러니까 화살인데 조선시대 이게 화살이 길잖아요. 근데 짧은 화살인데 이렇게 대통 담아갈 수 없는, 그렇게 되면 파괴력이 세지거든요. 그 활에 대한 이야기였고, 문채원 씨 나오고, 제 기억에 이거 박해일 씨가 나왔었죠. 근데 저는 사극 중에서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 장면들도 그렇고요. 영화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아주 관심 있게 봤었고 좋았습니다. 봄날은 간다. 이게 이영애 씨의 최고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허진호 감독님, 유지태 씨 또 여기 연기 되게 좋았고요. 명대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기억하는 거는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걸 주로 기억하죠. 일종의 성적인 암시의 대명사처럼 말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다거든요. 요즘에 넷플릭스 보고 갈래?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라면 먹고 갈래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원래 대사는 제가 알기로는 라면 먹을래요? 이 정도였던 걸로 알아요. 근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냥 설득력이 있었고,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양쪽 입장에 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어서 되게 영화는 좋았습니다. 영화 자체로 보면 이 둘 중에 보면 저는 일단 봄날은 간다를 하겠습니다. 콜, 플란다스의 길 어떠신가요? 플란다스에게는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이죠. 배두나 씨 나왔었고, 이성재 씨 나왔었고, 콜은 전종서, 박신혜 이분이 나왔던 최근에 있어서의 최근 그 넷플릭스의 공포 영화 타임슬립이 있는 그런 공포 영화인데요. 이건 전종서의 영화입니다. 재밌었어요. 플란다스에게는 봉준호라는 사람이 그 대한민국 영화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세계 영화계에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전 이 영화를 그 당시에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경비실에서 이제 그 당시에 당시 뭐 개가 없어지고, 그 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뭐 찾으러 다니고 이런 거였는데, 배두나 씨가 경비실에 입사 그 일원을 한 번 나왔는데, 저는 이 장면들이 다 재밌는데요. 변희봉 씨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변희봉 선생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하고 계속 인연을 이어온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뭐 옥자나 그 괴물 이런 데도 계속 나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 개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먹으려다가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보일러실 김씨 괴담이라는 것. 보일러실에 김씨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다가 이 보일러실 뒤에
시체를 묻어놨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치고 도망가던 눈치고 그냥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뭐 제가 영화라는 게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하면 잘 안 와닿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특히 변희봉 씨 역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이스하키 경기나 프로야구 경기가 최종 스코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각각 느끼는 거라든가 영화를 보는 관점은 다르겠죠. 저는 이 중에서는 프란다스의 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까지 간다 하고 남자 사용 설명서입니다.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영화는 많이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저는 오정세 배우의 코미디의 광팬입니다. 이분이 하는 영화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미디를 되게 잘하는 배우들이 계시잖아요. 임창정 씨도 굉장히 잘하시고 신하균 씨도 은근히 잘하시고 유승용 씨도 잘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정세라는 이 분의 코미디가 제 주파수가 되게 맞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시영 씨랑 같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오정세의 어떤 코미디들이 보통 이런 코미디 영화 하면 한두 개 터지잖아요. 많이 터진 서너 개.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은 저는 다 웃겼어요. 웃깁니다. 특히 뭐 엘리베이터 씬이라든가 뭐 이 콘도에서 도망가다가 차 안에서 잡히는 씬이라든가 이거 되게 웃깁니다. 저는 아주 좋아했어요. 끝까지 간다. 이게 조진웅 씨 나오고 이선균 씨 나오고 했던 그 형사물이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영화가 왜 좋은지 그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선균이란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선균 배우님이 그렇게 일찍 가신 거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그리고 영화들도 너무 잘 고르셨고요. 이 영화는 이선균 씨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막 오랫동안 기억되는 장면이 이런 걸 거예요. 그 조진웅 씨가 이선균 씨 갑자기 따귀 때릴 때 되게 막 툭 때리잖아요. 그런 장면도 기억날 것 같고요. 영화 자체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 둘을 고르자면 저 이선균 씨 다른 영화도 좋아하니까 남자 사용 설명서 이걸 고르겠습니다. 그 이선균 씨 갑자기 생각나니까 그걸 말씀하니까 그 얘기를 한번 기억나네요. 잠깐만요. 이성균 씨가 나의 아저씨라는 영화 그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내부에서 이게 아득히 먼 곳이라는 노래였어요. 노래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워낙 좋으시니까. 근데 저는 이 노래 원래 아는 노래였거든요. 80년대 노래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송골매 노래로 아는데요. 그거는 송골매나 그 이후에 그 송골매 리더이신 구창모 씨가 불렀던 건 맞아요. 아득히 먼 곳이라는 노래예요. 이거 나의 아저씨에서는 자기 아지트의 술집에서 부르는 거죠. 이선균 씨가 직접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84년에 이승재라는 가수가 불렀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작곡은 아마 이게 구창모 씨 작곡인 겁니다. 그러니까 송골매 곡이라고 먼저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참 아쉬운 배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쉬운 배우다 해놓고 끝까지 간다를 선택할 걸 그랬네요.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바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사바하라는 이 영화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장감이 되게 유지되는 한국 공포 영화 드문 한국 공포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 주술 이런 걸 다루는 거였고 영화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취향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잖아요.
전 홍상수 감독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꼭 제가 이거 하나 여기서도 몇 가지 골랐는데 사실 전체 대부분의 홍상수 감독 영화는 다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홍 감독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영화가 많잖아요. 많은데 전체가 그냥 한 편 같아요.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하긴 대단한 감독인 거예요. 홍상수 감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홍상수 감독 좋아한다고 하고 페북에도 예전에 검사할 때도 올리고 하니까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너 홍상수 감독 좋아한다고 하는 거 좀 그런 얘기 밖에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요. 영화 참 잘 만드는 분이고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찌질함이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 찌질함에 대해서 옆에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영화하고 나만 그러나? 이 사람도 그러나? 그런 식의 대단한 재주가 있는 영화고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때만 듣고 지금은 듣다 이거는 수원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영화잖아요. 김민희 씨 나오고 이거 좋았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다음을 김씨 표류기 그리고 연애 빠진 로맨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건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신 영화는 아니었을 텐데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김씨 표류기는 2009년 영화인데 정여원 씨 나오고 정재엽 씨 나오는 영화죠. 어떤 남자가 어떻게 자살 시도하다가 밤섬이라고 있잖아요. 저 서강대교 앞에 있는 거. 거기로 표류하게 돼요. 거기서 근데 이제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키코모리인 여성이 그 사람을 관찰하고 이 사람은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막상 거기서 그 서울 한복판에서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의 얘기인데 영화가 재밌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여기도 음악이 있던가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밤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당시 시대는 이제 나중에 그 싸이월드 얘기도 나와요. 그러고 보면 2009년만 하더라도 페북이나 인스타가 아니라 싸이의 시대였구나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짜파게티를 되게 맛있게 끓여 먹었을 거예요. 거기 짜파게티 쓰레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짜장면을 만들어 먹거든요. 그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당시 지금 다시 찾아보면서도 보니까 이게 영어 제목이 캐스터웨이 온 더 문이더라고요. 김씨 표류가 갑자기 큰 의미가 없는데 왜 영어 이름을 그렇게 졌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음악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보니까 달에 대한 그 음악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이렇게 영어 원제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폴카 도스 앤 문빔즈라고 이게 되게 낭만적인 재즈 넘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버드 파웰이라는 그 아주 천재 음악가가 있어요. 재즈 음악가인데 전 이 버전을 좋아합니다. 틀어놓고 할게요. 그리고 이 연애 빠진 로맨스 이게 비교적 최근 영화죠. 저는 이게 이제 그 전종서 씨 나오고 손석구 씨 나오는 그런 좀 이 19금 얘기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감독을 되게 예전부터 봐왔거든요. 정가영 감독이라는 젊은 여성 감독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을 왜 아냐면 OTT를 보는데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정가영 감독이 만든 이 단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되게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 연애 빠진 로맨스에서도 이게 무슨 뭐 일종의 그 19금 얘기도 있고 그런데 단편이 더 재밌어요.
단편에는 이 정과영 감독님이 직접 출연하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저는 이 정과영, 이건 아마 장편으로는 처음 만든 걸 텐데요. 정과영 감독님이 장편을 조금 더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가서 봅니다. 김시표로도 센데 연애 빠진 로맨스를 하겠습니다. 야, 이건 약간 명작들이 걸렸는데요. 족구왕과 개들의 전쟁입니다. 많이 안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족구왕은 그 안재홍 씨 나오고 박호상, 뭐 황승원 이런 분 나온 건데 족구 그 복학하는 사람이 족구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건데 재밌습니다. 근데 요 족구 하다 보면은 이 족구왕 보면 우유팩 차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여자분이 자꾸 밟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유팩을 차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 우유에 커피 우유팩을 2개 합쳐서 이렇게 뻥뻥 차는 걸로 굉장히 열심히 찼어요. 잘 차기도 했어요. 저도 굉장히 잘 찼어요. 한 뭐 30-40분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정도로 제기 차듯이 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 재밌습니다. 한번 그 안재홍이라는 배우가 여기서 확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잘 되시더라고요. 이 개들의 전쟁 이거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김무열이라는 배우 그리고 진선규 씨가 무명일 때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시골 동네 양아치들 얘기거든요. 되게 좀 잔인하기도 하고 찌질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한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을 정도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들의 전쟁 하겠습니다. 건축가 개론 그리고 와이키키 브라더스입니다. 둘 다 대단한 영화죠. 건축가 개론은 뭐 수지 씨 나오고 뭐 다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유연석 씨 거기가 무슨 일종의 데이트 강간 같은 거를 합리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조정석 씨의 그 이렇게 막 손 비비는 키스에 대한 손 비비고 하는 그 애드립 전설의 애드립이 나온 영화기도 하죠. 저는 그 이 영화가 좋았어요. 이런 사랑 영화는 막 이런 설명이 아니라 봤었을 때 보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보는 사람이 그 시점 전후한 기억이라든가 자기 경험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보고 나서. 그리고 제주도에다가 집 짓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한가희 씨지만 나중에 한가희 씨가 좀 성장하게 되면 처음에 수지 씨고 고등학교 대학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40대가 돼서는 한가희 씨로 나오는데 그 한가희 씨가 지은 그 집의 위미 쪽에 있거든요. 그 집을 일부러 구경하러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게 영화를 위해서 만든 집이어서 그 집을 허물고 지금 같은 모양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봤는데 그때의 기분은 안 났었습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임순례 감독의 작품인데 이 영화 전 너무 좋았어요. 무명밴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 밴드 이열 씨라는 분이 나오고 이열 씨 그리고 박호산 씨, 황정민 씨 드러머로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박호산 씨, 그 유승민 씨, 유승범 씨도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처연한 느낌이 되게 좋고 음악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오지혜 배우가 노래를 하거든요. 사랑받겐 난물 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밴드가 이리저리 찢어지고 흩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열 씨, 기타 친 이열 씨하고 당시에 이분이 박원상 씨입니다. 그 키보드 하는 박원상 씨, 이 둘만 이제 밴드로 됐고 어떤 밤 무대에서 오지혜 씨가 무대 의상을 입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장면이 너무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없었으면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박원상 씨하고
이월 씨하고 오지혜 씨가 서로 바라보는 표정 자체가 영화를 모든 걸 말해줍니다. 너무 영화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승범 씨가 저 호텔 온천 그 나이트클럽에서 아가씨라는 곡 있어요. 뭐 신나는 곡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양아치스럽게 부르는데 너무 재밌게 잘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건축학회는 너무 좋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애 영화이긴 한데 전 여기서는 와이키키 브로더즈 하겠습니다. 곡성 달콤한 인생. 야, 이거는 너무 센데요. 잘못 잡힌 것 같은데. 곡성은 지금 대한민국 영화 씬에서 아주 그 흥행과 작품성을 다 잡고 어디 가나 세계에 내놔도 그냥 인정받는 당장의 거물들을 보자면 저는 박찬욱, 봉준호, 나홍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나홍진을 되게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그리고 곡성은 황해와 함께 어떻게 보면 나홍진에서 정점에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았어요. 특히 여기서 곽도원 씨 연기도 좋았고 이 흐름이나 그런 게 너무 촬영하는 과정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곡성은 실제로 곡성에서 촬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이 영화에 대해서 곡성 제가 저번에 선거 때 가보니까 이 테마를 한 그런 뭔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되시길 빕니다. 너무 좋은 영화죠. 이 달콤한 인생.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번 본 영화입니다. 이거 여러 번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 이병헌 씨, 김영철 씨 나오고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 신민아 씨가 첼로 쳤던 모습도 저런 모습이면 이병헌이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이병헌이 김영철 앞에서 왜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러니까 총을 들고 김영철 씨가 보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것도 유명한 대사인데. 근데 더 제가 더 좋아하는 대사는 그 다음에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영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에릭 씨도 나와요. 총잡이로.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데 이게 2023년인가요? 1년, 벌써 감을 하네요. 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스피치를 하고 그때는 아마 아슬아슬하게 처음에는 부결이 됐을 겁니다. 부결되는데 그때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께서 아니 그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피치를 너무 좀 아주 강하게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일종의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도발한 거다. 그래서 부결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 장관은 어떻게 되냐면 장관은 혼자 들어가 있고 체포동의안에서 스피치를 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고 이제 혼자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면서 제가 인터넷을 봤길래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딱 요 영화가 떠올라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게 그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하던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라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딱 요 영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영화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요 영화 때문에 그랬던 건 맞아요. 이건 진짜 고민되네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붙어도 저는 달콤한 인생하고 곡성 붙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홍진 감독 영화는 황해도 있으니까 이거는 달콤한 인생 가겠습니다. 박쥐와 경주.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사실 저는 솔직히 나홍진이나 봉준호 감독만큼 막 대중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 조금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하죠. 이 박쥐도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이 박쥐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김옥빈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영화 참 좋아했어요. 특히 좀 약간 조명이 퍼렇잖아요. 그런 느낌 좋아하는데요.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의상도 멋있었고. 이 경주는 제가 저번에 경주에 갔었을 때 이 영화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장률이라는 중국인이죠. 조선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영화 좋아요. 근데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무덤들 같아요. 거기 능 위에 제가 전에 라방을 했었던 능 위에 봉황대라고 있잖아요. 능 위에 나무들이 있는 거기 장면들, 밤에 가는 장면들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신민아 씨 그리고 박해일 씨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 박해일 씨가 신민아 씨가 운영하는 찻집에 가서 거기에 옛날에 자기가 봤던 추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뭐 아주 중요한 모티브는 아닌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박해일 씨가 황차를 시켜요. 차. 녹차가 아니라. 이거 뭐지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숙성 정도라든가 산화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게 차인데요. 중국 차. 우리나라도 차가, 이 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전통적 찻집을 제가 미팅하러 많이 다녀요. 근데 가면 뭐 거의 100% 황차를 시켜요. 조금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영화 참 좋아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 초창기에는 신민아 씨가 아니라 양민아 씨였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그 이름을 갑자기 신민아 씨로 바꾸길래 왜 그랬나는 나중에 와서 제가 영화 잡지에서 보니까 당시에 버거소녀 있죠? 양미라 씨.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셔서 이름이 겹치는 것 같아서 바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주와 박주희라면 저는 경주 하겠습니다. 거룩한 계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 이제 안성기 씨, 박중훈 씨, 거기 최지우 씨도 나옵니다. 뭐 연쇄살인범을 그 킬러를 잡는 영화인데 그 과정이라든가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미장센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특히 90년대 말에 이런 거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부산에 중앙동 40계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비 올 때 그 비지스의 홀리데이라는 노래가 흐르면서 비지스의 홀리데이라는 노래가 흐르면서 이제 낙엽이 지고 뭐 칼로 찌르고 이런 장면이 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중앙동 40계단에 제가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이게 홀리데이를 검색하면 그 홀리데이가 먼저 안 나오네요, 이제. 이겁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계보는 장진 감독 영화예요. 이분 영화도 저는 좋아해요. 박수출대에서 첫 떠나라 이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넣었네요. 여기 정재영 씨 뭐 탈옥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정재영 씨 나오고 그리고 코믹 코드도 되게 재밌고요. 그런데 정재영 씨를 동치성이라는 사람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장진 감독님은 이 동치성이라는 사람을 이현세 만화가의 설까지처럼 여러 군데 써요. 아는 여자 거기도 나오고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화도 되게 좋아요. 한번 보셔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라면 저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겠습니다. 범죄도시 1 그리고 추격자입니다. 여기도 세네요. 내가 왜 이걸 좀 섞어야 되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범죄도시라는 영화는 우리나라도 영화 이렇게 웃기고 재밌게 만드는구나 라고 했던 제가 본 영화고, 추격자는 다들 아시죠? 나홍진 감독의, 나홍진과 하정우의 대단한 영화죠.
피가 튀고 그러는데요. 맨 마지막에 슈퍼마켓 아줌마가 정말 소위 말하는 아주 짜증나게 하는 캐릭터로 나오죠. 근데 영화 자체가 완성도는 높은데요. 다들 그 말, 여기서 제일 기억나는 대사와 숫자가 488호 맞지? 이거 같아요. 그 말이 그 숫자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게 만든 영화 같아요. 범죄도시에서는 전 1편을 좋아해요. 1편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동석 씨 같은 캐릭터가 지금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 그 액션시에서 뜨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승전결, 그러니까 주인공이 좀 두드러 맞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힘도 키워가지고 복수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그 견뎌주기도 하고 그걸 좀 볼만한 끈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마동석 씨처럼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압도적으로 두드러 패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성정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유튜브 결말 요약을 자꾸 보게 된다고. 중간에 아슬아슬한 장면 잘 보는 거를 잘 못 견디겠다고. 그러니까 마동석 씨처럼 한 대도 안 맞고 압도적으로 두들겨 패고 여유 있게 패는 그런 캐릭터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뭐 범죄도시 재밌게 봤습니다. 이 둘을 본다면 라운지 감독 영화는 황해가 있으니까 전 범죄도시로 가겠습니다. 같은 해에 나온 두 글자잖아요. 마더와 차오입니다. 마더 김혜자 배우님이 나온 거고 봉준호 감독이, 저는 봉준호 감독의 지금까지 최고작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원빈 씨는 왜 영화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기 잘하시는데 여기서는 원빈 씨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뭐 나오죠. 뭐 주인공은 뭐 단연코 김혜자 선생이시죠. 근데 이 영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의 아니에요 라는 표정, 그리고 처음하고 끝에 이제 김혜자 배우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거 대단한 장면이에요. 저는 그거 완벽했습니다. 이분 천재 같아요, 봉준호 감독은. 이거 얘기하면 또 뭐 왜 좌파층 소화냐 이러겠지 뭐 또 그럴까요? 근데 예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잘하는 사람을 즐기고 전 예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봉준호 감독, 제가 나홍진 감독을 좀 더 좋아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특히 마더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차오라는 영화 아세요? 이 영화는 그렇게 막 히트친 영화는 아닌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해요. 마더만 아니면 차오가 됐을 겁니다. 이게 정유미 씨 나오고 엄태웅 씨 나오고 윤재무 씨 나오고 이런 건데 살인 멧돼지 잡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 과정이나 대사나 사람들의 어떤 몸짓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웃겨요. 이거는 저는 약간 컬트적으로도 될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근데 뭐 차오가 마더를 이길 수는 없네요. 다음은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쪽에 있는 거 두 장 네가 합쳐놨어. 그치? 아니 이거 종이 이렇게 합쳐놨어. 잠깐만요. 제가 하다 가고 와서 핫도그 시킨 게 와서 먹겠습니다. 살인의 추억과 국장전. 홍상수 영화 중에 걸작이에요. 좋아합니다. 엄지원 배우 나오고 좋아합니다. 원화도 홍상수죠. 살인의 추억.
굉장히 재밌죠. 너무너무 대단한 영화예요. 2003년에 대한민국 영화의 기적의 해.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원리 만들고 뭐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진 해니까. 그런데 2003년은 그런 것 같아요. 요때 나온 영화가 제 기억에 잠깐만요. 맞나? 제가 요때 잠깐 살인의 추억이 2003년 맞나요? 요때 살인의 추억 2003년 맞아요.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장화홍련, 지구를 지켜라. 이게 2003년에 다 나온 거예요. 굉장한 해였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대단하죠. 박해일 씨. 그리고 그 대사, 보통 이제 오래 남는 영화가 밈이 될 만한 확실한 대사가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인간으로 남아있느냐. 이건 굉장히 오래 남을 대사 같아요. 그럼 극장전이 살인의 추억을 이길 수는 없겠네요. 신세계, 주홍글 씨. 주홍글 씨는 논란이 많죠. 게다가 그 이후에 이은주 배우가 뭐 이 영화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면 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생을 마감하기도 하셔서 그러는데 이은주 배우는 대단한 배우였잖아요. 근데 영화 자체로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영화가 변혁이라는 감독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김영하 소설가의 소설을 좋아한다고. 근데 이 소설 제가 제가 요 때는 요 나왔을 때 2004년 요 때는 그걸 안 본 상태였는데 나중에 소설 보다가 김영하 작가의 피레침 그리고 엘리베이터 낀 남자는 어떻게 됐나 뭐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 몇 가지 단편 소설하고 이게 너무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원작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세계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뭐 이정재 등등 최민식 배우 나오는 정말 한국형 느와르의 대단한 히트작이죠. 박훈정 감독 영화였는데 이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조폭 뭐 이런 거 하는 그 수뇌부에 있어봤잖아요. 반부패 강력부장이 그런 건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이런 프로젝트 이름을 가끔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신세계라는 제목이 그 골드문이라는 그 범죄 집단을 잡기 위한 거기다가 사람을 심고 그거를 접수하기 위한 프로젝트 신세계라는 이름이 시작된 거잖아요. 영화에서. 그런데 실제 그러기도 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제가 언제 제가 이 영화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배우를 알잖아요. 제가 좀 동창이고 친구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야, 이거 신세계는 투 하면 이거는 대박일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안 그래도 뭐 박훈정 감독이랑 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이정재 캐릭터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뭐 한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버전으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얘기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신세계 2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둘이면 신세계 가겠습니다. 복수는 나이것 그리고 파이란. 파이란은 장백지 배우하고 최민식 씨 나온 건데요. 좀 지루하죠. 또 개연성도 좀 없어요. 왜 도대체 잘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끼리 갑자기 그렇게까지 애절하게 서로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요? 저는 그런 감정 몰입은 안 됐는데 근데 뭐가 좋았냐면 어떤 이런 영화나 콘텐츠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습니다. 산문이냐 시냐. 그런데 이 파이라는 시 같은 영화였어요. 그런데 시가 그렇게 설득력 있고 재밌고 집중해서 보기 어렵거든요.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 영화는 좋았어요. 그러면 좋았고 복수는 나의 것은 박찬욱 감독의 막 복수하는 그런 시리즈물 있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 이게 2002년이면 1년 단위로 가요. 2003년에 올드보이 그리고 2004년인가 5년인가에 친절한 금자씨. 요게 이제 그 박찬욱의 복수 3부작이거든요. 저는 그 셋 중에서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송강호 씨 나오고 배두나 씨 나오고 신하균 씨 나오고 하는데 뭐 잔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냇물에서 얕은 물에서 그러니까 얕은 물에서 죽이거든요. 복수할 때. 근데 그 과정에서 송강호 씨가 되게 안타까워해요. 근데 뭐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면서 안타까워하느냐. 오히려 당하면서 되게 더 아팠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자체는 좋아하고 설득력 있어요. 저는 파이라는 거 하면 복수는 나이 가수로 가겠습니다. 멋진 하루, 암수살인. 암수살인은 전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연기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라방에서 그런 거 있었죠. 그 깡패한테 뒤통수 맞은 설, 뭐 안매장 시체 뒤지다가 약간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뭐 과시욕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보면 끝까지 힘을 쭉 이어가고 배우들의 그 연기라든가 이런 게 참 좋았습니다. 최근 영화 중에서는. 멋진 하루는 제가 그냥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딱 보고 듣는 순간 영화도 이게 프리토리온이 맡아져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틀었던 적 있죠. 뭐 한번 또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멋진 하루 OST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게 첫 곡이 이제 10시 12분 AM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이제 그 찌질한 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몇백만 원 받으러 전 여자친구가 찾아가고 그 돈을 수금하러 다니는 하루 동안의 얘기예요. 근데 영화가 여러 가지로 그냥 푸근하고 재밌어요. 틀어놓고 그냥 딴 일 해도 될 정도 영화. 그래서 전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전도연 배우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하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좀 안 어울리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일부러 그런 걸 텐데 나중에 이렇게 다 보고 나면 이거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데 이유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멋진 하루 가겠습니다. 다음은 8월의 크리스마스 거북이 달린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이것도 이제 사랑 영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랑 영화의 법칙상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허준호 감독의 영화고 한석규 배우, 심은하 배우님은 저도 잘 알고 우리 당에서 정치하시는 지상욱 의원님의 이제 배우자이시기도 하죠. 요즘은 영화 안 하시는데 대단했었잖아요. 그 90년대에는 이 영화가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초원 사진관이라는 사진관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 설정상으로는 뭐 서울 근교 소도시 같은 데를 생각하는 건데요. 실제 촬영은 군산에서 했습니다. 세트로 져서 했었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새로 지었고 거기 지금 가봐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98년 2월인가 3월인가 아니 2월일 거예요. 2월에 아마 개봉했는데 제가 98년 초에 군법무관 훈련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갔어요. 가기 전에 마지막 본 영화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산울림 김창완 씨 작곡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의 생각이 나겠죠. 그게 산울림 버전 말고 커버 버전으로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나와요. 버스 타고 지나가곤 할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곡이 머릿속에 계속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저한테 오래 남을 영화고, 거북이 달린다는 정경호 씨 나오고 막 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고 특히 영화 중에서 어떤 이 신출귀명, 신창원을 모델로 한 그런 거였는데요. 거기서 신출귀모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동네 무도인화를 갔었을 때 막 그 묻을 배우는 장면들이라든가 허세 부리는 장면들 재밌어요. 근데 그 남자들의 허세는 좀 짠하기도 하고 확실히 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이 둘로 본다면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했는데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50분이 지났으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긴 카드는 제가 다음번에 32강전을 위해서 모아두고 있어요. 한 반 했나 모르겠네. 반도 못했나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다음번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아라한 장풍 대작전, 미량, 아수라, 넘버3, 혈해누, 짝패, 반치광, 우아한 세계, 시라노 연애 조작단, 1승, 고지전, 뭐 낙원의 밤, 장화홍련, 만추, 이중간첩, 황해, 알포인트, 헤어질 결심, 범죄와의 전쟁, 롤러코스터, 뜨거운 피, 올드보이, 내부자 이런 거 남았네요. 이건 제가 다음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음. 아까 제가 김씨 표류기 그거 얘기할 때 밤섬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밤섬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갔었거든요. 근데 밤섬은 지금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가지고 채취 같은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때 밤섬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됐냐면 밤섬이 이제 퇴적되고 크니까 밤섬 때문에 홍수가 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물 흐름을 막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8년에 밤섬을 폭파했습니다. 밤섬을 굉장히 쪼그라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섬의 역사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 서강 쪽에서 제가 서강대교 근처에 식당을 해서 봤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섬은 그런 거였다. 안 해도 될 말이었네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당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좀 공공선의 실천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서강팔경 맞아요. 서강팔경이라는 서강대교 쪽에 이제 양화진이나 이쪽에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 그래야 저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탄이 고양이 왔다 갔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걸 저한테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키우는 게 그렇게 뭐 개보다는 쉬울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뭐 털 같은 거를 덜 예민하시면. 근데 우리 탄이는 어릴 때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이는 유기묘를 이렇게 데려온 거고 탄이는 제가 이제 분양을 받은 거예요. 돈 주고. 근데 단이를 처음 왔었을 때 지금 같으면 제가 계속 그냥 유기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고양이 할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얘를 데리고 왔는데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얘가 되게 깨물었어요. 근데 좀 책 같은 거 찾아보니까 고양이들 입장에서 이빨이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깨무는 거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대주고 하니까 그게 재밌는 줄 알고 깨무는데 그게 되게 아파요. 이빨이 작아서 오히려 더 날카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고양이가 나이가 좀 들면 잘 안 깨무는데 어릴 땐 깨물어요. 근데 특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얘는 어릴 때 이제 브리더가 해서 분양한 거니까 어릴 때 엄마라든가 다른 고양이들하고 생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고양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가 다른 게 그 사람들이나 고양이들이나 할 때 깨물었었을 때 그게 아프다는 걸 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깨물고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패일 정도로. 하도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제가 외국 책에서 본 건 책 보고 하니까 그거는 엄마 역할을 사람이 해줘야 된다.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얘가 저를 깨물잖아요. 그럼 바로 그때 제가 얘의 귀를 이렇게 깨물었어요. 원래 그런 기법이 있어요. 제가 동물학대가 아니라 원래 그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물면 아픈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빨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얘가 저를 깨물면 바로 깨물고
그랬었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거는 저의 큰 즐거움이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 올렸던 거 보면 우리 타니가 처음 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눈 색깔이 보면 좀 녹색이잖아요. 그거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요. 어릴 때 색깔하고 커서 색깔하고 좀 바뀝니다. 어릴 때는 녹색이 많은데 나중에 그게 이 에메랄드 빛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노란색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때는 어릴 때는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저번에 책 같은 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시간 보내기 좋은 거 이건 좋은데라는 거 한두 개씩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가끔 틀어놓고 딴 일하고 하는 유튜브 방송 중에요. 복원왕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100년 전 사진, 50년 전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이라든가 화면들을 굉장히 비용을 들여서 복원을 하더라고요. 칼라로. 그래서 하는 건데 꽤 공을 들이는 이 유튜버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벌써 거의 1시간 됐는데요. 이제 오늘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몇 가지 질문 좀 보다 갈까요? 오드아이는 양쪽 색깔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원 여기 굉장히 많이 와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 한 80만 그리고 90만 가까이 되는 조회수가 있는데 이 중에 반만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조금 더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시간 될 때마다 조금 자주 하려고 해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스타일리스트?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걸치고 사고 이런 걸 그걸 좀 좋아하게 한다기보다는 그걸 계속 한 것 같아요. 누가 대신 사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좀 취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사주면 그런 종류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장진영 배우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최고작과 가장 매력 있던 작품을 누구는 청년 얘기하시겠지만 저 그게 아니라 반치광이라고 생각해요. 반치광 여기 들어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진종호 의원님이 당원 배가 운동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접 당원 배가 운동 나가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 댓글도 남기고 그러는데요. 놀랍습니다. 자기 시간 쫓겨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 것들 보면 정치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뒤에 있는 것들은 되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들이에요. 저는 뒤에 보면 제 사진도 있잖아요. 저는 제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이런 타입은 아닙니다. 비 오는데요. 아까 음악도 들었었고, 저는 좀 이따 나가보겠습니다. 주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는 좀 장마가 있을 것 같아요. 기운이. 전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시죠.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전작권에서 제가 글을 썼었는데, 저는 외교의 면에서는 무조건 비판적으로 막 가기보다는 좀 조언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전작권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주권국가가 군사적인 작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권한을 갖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거를 그런 식의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로 중요한 몇 번의 장면이 있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것 중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입니다. 그게 지주를 없앴어요. 지주를 없애고 산업화에 사실상의 길을 텄어요. 둘째가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위를 누가 누굴 침략하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역대로 그런 걸 맺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라와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배짱 부리고 벼랑끝 전술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아니면 주권적으로 뭐 자존심 문제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에 대해서 써야 될 비용의 총량을 드라마틱하게 낮춥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랑 전쟁하는 것, 이퀄 미국이랑 전쟁하는 것, 이런 등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뭐냐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만약 깨지면 우리 국방비는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돼요. 군대 더 가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한미군이 2만 몇천 명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데 그게 그 전투력의 총량만큼만 우리나라의 방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본토를 공격하는 건 즉각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이 되고 미국 시민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금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긴다든가 전작권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국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직 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연동돼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확장 억제라는 어떤 그 핵 우산 내지는 그 핵 문제에서 우방을 어디까지 그 이 공격을 막아줄 것이냐 이런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과 전작권은 전시 작전 통제권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전작권이 연합 외국에 있었을 때 사실상 미국에 있었을 때는 결국은 이 상황에서 미국이 여기서 대한민국의 침략에 대해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전작권이 빠졌을 때는 미국에 어떤 옵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여론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당장 보면 왜 지금 중동에 대해서 저렇게 좀 미국이 그래 한번 전쟁에서 상관없다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셰일가스를 제대로 캐겠다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지금 미국은 중동의 오일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세계 정세가 바뀌었으니까 이 전략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작권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건드린다는 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전작권 문제가 언제까지는 하자. 그렇지만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조건이 되면 하자.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새 정부가 그래 바로 해도 된다. 이런 사인을 미국에 주잖아요. 그럼 미국이 다른 카드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페북으로 들었던 거고, 그리고 전작권 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낸 이후에, 제 메시지를 낸 이후에 조금 물러섰던데, 더 물러서고, 그리고 외부로 공표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 국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될 그 짐의 총량과 위험의 총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가뜩이나 미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오는 주말인데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책, 좋은 영화, 좋은 음악 많이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